잘하겠다. 우리 북한산 도봉산처럼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잘 깨끗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큰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유명한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 다 들어오셨는데 큰절을 올릴 테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제가 살아보면 교통이 제일 불편하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참 운동권에 있을 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 방학동, 창동 이쪽에 쭉 살았는데 그때는 교통이 좀 나았는데 요즘에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 아는 집안 친척들도 전 이쪽에 많이 살아서 이제 교통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GTX 아시죠? GTX 우리 저 의정부 또 양주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우리 이쪽에 노원구를 거쳐가지고 또 창동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창동 또 우리 저희 광운대를 역을 통해서 청량리 가는 GTX는 여기서 가면은 청량리까지 그저 한 5분 10분만 다 도착이 되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 타보신 분도 계십니까? 지금 저 동탄에서부터 수서 또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게 22분 만에 도착하는데 GTX를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예. GTX는 이렇게 교통이 꽉 막히는 데는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시속 180km로 지하 150m, 지하 50m 내려가서 뚫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교통수단이 GTX입니다. 바로 이 노원구에 GTX가 노원구, 도봉구, 우리 강북구 GTX가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네. 김문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각 구별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확실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제가 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한 경기도지사 8년 한 거 아시죠? 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거의 절반으로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지금은 바로 우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쭉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이 인허가 절차가 2배가 걸립니다. 이유는 노원, 도봉, 강북, 구청에서 했으면 끝내고 바로 해주면 되는데 서울시에 가서 처음부터 또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행정 단축이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데 이 행정 자체를 구청에서 다 한 거를 또 시청에 가서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도 발표했습니다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은 중앙이 규제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에 서울시로 내려주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구청으로 내려줘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아시죠?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몰라요, 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은 것이 그린벨트 규제다 그러면 그린벨트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전부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국토부는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거 아시죠? 세종시에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몰라요. 그렇겠죠? 서울시청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청은 저 중구에 있죠, 거기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모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집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누가 알겠습니까? 노원구청, 도봉구청, 강북구청이 잘 알겠죠? 거기서 제대로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위에 사람 못 믿겠다 그러는데, 만약 거기에 부정부패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넣어야 되겠죠? 또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건 다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하고 있어 고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했던 거를 부청에서 했던 걸 또 시청 가서 또 하고 그걸 또 국토부 가서 또 하고 이런다고 세월 다 간 겁니다. 맞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일을 해보신 분은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너무 그 밑에 공무원을 못 믿고 자기들이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이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다 잘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골탕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더 빠르고 더 그 지역에 맞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땅이 좁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신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의정부에도 지금 신도시 계속하고 또 지금 양주에 가도 신도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신도시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는 데서 더 쾌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경기도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상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고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은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산이 좋습니다. 지금 북한산, 도봉산, 저는 산에 등산을 자주 오는데요.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지금 여기 노원, 도봉, 강북구는 교육이 또 좋기 때문에 많이 와 계시죠. 여기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좋다 해서 많이 오셨죠. 근데 지금 공부 제일 문제가 뭐냐, 저는 과외라고 생각해요. 과외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봄 학교 들으셨습니까? 늘봄 학교는 학교에서 아이들 엄마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이 만약에 6시 7시에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 봐주고, 저녁에 늦게 와서 밤 10시 11시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녁 늦게까지도 아이들 봐주고, 또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원 다닐 필요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럼 힘들어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많아요. 요즘 교육대학, 사범대학 나온 분들이 아주 많죠. 임용고시 되고도 취업 못하는 분 많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부 학교에서 채용해가지고 과외도 가르치고 또 돌봄도 해주고, 학교 수업만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또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 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대로 다 또 늘봄, 이걸 늘봄이라고 합니다. 방과 후에 돌봄, 늘봄, 그리고 아침에도 보고 봐드리고 저녁에도 봐드리고 늘봄 아시죠? 이거 지금 돈이 없어 많이 못한다는 이걸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과외 없이도 아이들 안전하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한 번 더 뒤로 돌아오세요. 어머님, 한 번 더 이렇게 반대쪽으로. 네, 한 번 더 이어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 오셨으니까 한동훈 후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법을 얘기했다가 오늘 철회했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 정책 뭡니까? 노주성입니다. 노쇼, 주도, 성장입니다. 호텔에다가 노쇼로 사기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사기치는 것이 어떻게 경제 정책일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같이 현실에서 사는 생활인들을 무시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커피집, 카페 사장님들을 폭리 취하는 무례배로 모함합니다. 이재명 말대로면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차리고 워렌 버핏도 커피집 차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재용 말대로라면 AI 필요 없고 다 커피집 차리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신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셨죠. 지금
이 사람은 연설을 하는데 그냥 겁이 나서 연설을 못해요. 너무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연설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데 속에 말이죠. 이 방탄조끼를 입는데 저는 어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안 입고 김문수! 저는 빨간 샤스 선아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가지고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해요.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김문수!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 그래서 검수완박 아십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게 검수완박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한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 도둑놈들이 판사도 자기 재판하는 판사도 다 없애버리고 탄핵하고 자기 수사하는 검사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숨어 다니면서 여기 민청학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근처 우리 도봉구에 노원구 이쪽에 와가지고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제가 2번 가서 감옥을 2년 반을 살았는데 감옥에 앉아있으니까 속이 편안해요. 감옥에서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어요. 감옥에서는 방탄 유리도 필요 없어요. 감옥에 앉아있으면은 제 아내가 돈과장으로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가에서 밥도 안 먹여줘요. 이재명 가야 돼요.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으로! 감옥에 가면은 모든 게 편안하고 방탄 유리도 방탄 조끼도 필요 없는 그곳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전부 수습하겠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자기는 완전히 그냥 지금 무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무법천지 안 되겠죠?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사법부는 독립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삼권분립 맞지요?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맞지요? 그런데 이 죄 많이 지은 국회의원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완전히 검수완박 재판하는 판사 대법관은 전부 특검 탄핵 청문회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독재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독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못 막아요. 김문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표 몇 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표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이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되겠죠.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우리 아이들 과외 많이 안 하고도 학교 성적도 좋도록 할 수 있는 늘봄학교나 이런 교육개혁도 해야 되겠죠. 김문수가 교육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교통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깨끗한 한 표 한 표죠. 그래서 김문수는 GTX를 비롯해서 철도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저는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편안하고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통이 빠르고 편리하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사 잘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잘 돌아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아무리 대장동보다 수십 배 되는 개발을 하고 GTX를 만들고 도로 닦고 국가산업단지 평택의 삼성전자단지를 세계 최대 120만 명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제가 오늘 거기서 오는 중입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구속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지요. 제 주변 사람이 재판받는다 소리 들어본 적 없지요. 제 주변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의문사 갑자기 죽어버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공무원들은 깨끗해야 국민이 행복한 거 맞죠? 공무원이 부패하면은 국민이 불행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거짓말 시키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깨끗한 한 표 한 표,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라도 한 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표가 있죠? 아무리 부자 표나 또 여러분이 돈이 없는 사람 표나 다 한 표. 얼마나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민주주의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느끼고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위대한 6월 3일 여러분 기다려지지요? 여러분의 깨끗하고 위대한 한 표 한 표로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문수!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 아시죠? 할 수 있다 아십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자 이기자 했습니다. 제가 외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준비됐습니까? 예!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김문수! 김문수!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